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아빠, 우리 경포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북한군의 지뢰도발 이후에 16일 만에 가해온 이 포격도발. 무엇보다도 놀란 분들 바로 인근 주민들인데요. 어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곡리에 사시는 김규영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선생님 나와 계시죠? 김 선생님?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어디 계세요? 대피소에 있으니까 앞에요. 대피소에 어제 밤새 거기 계셨군요. 네. 예. 어제 포격 소리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네. 그 어제 포격 소리 들으신 상황이라는 게 북한의 포격이 떨어지는 소리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이 북한을 향해서 쓴 포격 소리를 들으신 겁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맨 처음에 몇 발 들으셨어요? 저번에 들은 게 한 10발 정도, 그때는 조금 있다가 한 대여섯 발 정도래요. 예. 10발, 그 다음에 대여섯 발 정도를 들으셨다. 그때가 몇 시쯤 됐어요? 5시 거진 다 됐어요, 그때가요. 5시 거진 다 돼서요. 5시 거진 다 돼서요. 예. 그런데 저번에는 4시 한 반 돼서 듣고, 예. 그 다음에 5시쯤 거진 다 돼서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경험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데요? 처음이죠, 이번이. 네.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많이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다 놀랐죠. 다 놀라셨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선생님 사시는 연천군 중면 상곡리, 예? 이쪽에서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북쪽으로 보내는 대북 방송, 확성기 방송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거기서? 네, 옛날에는 많이 들렸었는데 지금은 안 들려요. 옛날에라는 게 11년 전쯤엔 많이 들렸는데 네, 지금은 안 들려요. 지금은 안 들린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 대피령 떨어져 가지고 마을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쟁 나신 줄 알으셨겠어요? 막 포소리 들리고 대피령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죠? 네. 예. 그 지금 대피소에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이때 사람들 일 나왔고 한 30-40명밖에 없어요. 일 나가시는 분들은 일 나가셨군요. 예. 하지만은 어제 동네 주민분들은 다 대피소에서 주무셨어요? 예. 거기 많이 불편하시죠? 습하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럼요. 어떻게 뭐 좀 잡수셨어요? 네, 먹었어요, 아침은요. 뭐 잡수셨어요? 밥 시켜가지고 밥 먹었어요. 그거는 정부에서 해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일 나가실 예정이세요? 오늘 못 나가는데? 예? 우리는 오늘 일 나갈 게 없다고요. 대피소에 있어야 돼요. 대피소에 근데 아까 딴 분들은 일 나가셨다 그랬잖아요. 이 동네 아니고 먼데 딴 데 직장 있으신 분들. 예. 근데 그 동네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을 못 나가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건 없어요. 못 들었어요. 그건 못 드셨고 그러면 언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지 모르시겠네요. 그건 모르죠. 예. 지금 북한이 답답해요. 어제 답답하시죠, 당연히. 어제 저희 YTN TV 열심히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아, 못 보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 뉴스 같은 거 못 들으셨어요? 아, 못 들었어요. 48시간의 시간을 딱 못 받았거든요, 북한이. 그 얘기도 모르시겠네요? 네, 그건 알아요. 꼭 말로 다 전해 들었으니까. 말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48시간이 내일 오후 5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거기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있어야지 여기. 근데 내일 오후 5시까지니까 오히려 그때는 좀 나갔다가 내일 오후 5시부터 다시 계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나가도 뭐 상관없는데 네. 이 동네만 없으면 되죠. 지금 계신 대피소는 동네가 아니에요? 동네에요, 마을 면사무소요. 면사무소 지하군요. 네. 지하죠, 거기. 방크가 졌어요. 벙커를 지셨군요. 언제 졌어요, 네. 그 벙커는? 작년 그렇게인가 졌어요. 그렇게요. 비교적 최근에 지었군요. 네. 그렇군요. 지금 뭐 필요하신 물건 같은 것들 없으세요? 여기서 다 있어가지고요. 뭐 있으세요? 이 덮는 거 까는 거 돼 있죠. 덮는 거 까는 거 식사도 괜찮으시고. 식사도 있고. 예. 근데 샤워 같은 거 못 하시겠죠, 거기서. 그죠? 샤워는 못 하죠 지금. 그죠? 그게 힘드시겠네. 샤워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사태가 수습이 돼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오늘 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외부 일정 모든 일정을 오늘 취소했다거든요. 네, 여기도 지금 또 무슨 뭐 탁해도 뭐 조립하니 뭐 그래가지고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예. 어쨌든 거기서 좀 잘 계시고요. 뭐 지금 주민분들 아직도 계속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요. 예.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용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대피소에 계신 현지 주민이시죠? 경기도 연천군 중면 3곤리의 김기영 새마을 지도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이어서 정치권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는지 사성 장군 출신이시죠? 백군기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포격 보고 언제 받으셨어요? 어제 제가 보고받은 것은 한 4시 반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4시 반이요? 네네. 그거는 결국은 4시 반이면 네. KBS 보도 이후에 보고를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보고 받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 연락관이 나와 있어요. 예. 그 연락관으로부터 보고받고 그다음에 수시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전화를 통하고요. 그다음에 30분에 이제 합참 공식 브리핑이 있었고 예. 국방부로부터 제가 지금 최초 보고를 정식으로 받은 건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예. 어제 저녁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저기 사성 장군 출신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네네. 첫째, 어제 우리 군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뭐 적절했다고 봅니다. 아직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예.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2시에 국방위가 열리기 때문에 그 국방위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좀 질의를 해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한 평가는 어렵고 다만 이번에 이제 그 NSC가 그래도 신속하게 열렸잖아요. 예. 정부 차원에서.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뢰 사건 때 NSC가 늑장 대응을 해서 좀 질책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대응 적절히 했냐고 여쭤본 것이 우리가 36발을 쐈습니다. 그죠? 네. 36발을 저쪽에 넘어간 게 36발인데 불발탄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예. 29발이라고 그러네요. 예, 쏜 건 29발인데 3발이 네. 불발탄이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자세한 보고를 좀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세요? 이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장군으로서 때 불발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비율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사격을 하면 불발탄이 나와요. 음. 우리 이제 소총 사격도 예. 가끔 이제 불발탄이 나와서 이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포사격도 그러는데 29발 중에서 3발이라고 그러면 조금 좀 많다라고 인식이 되어지네요. 그 부분도 오늘 좀 따지셔야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원점 타격을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가 어제 한 것은 원점 타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합리적 있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어제 상황이 오늘 아침 보고를 받아보니까 예. 대포병 레이더가 포착이 됐는데 그 탄착 지점, 예. 떨어지던 지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식별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제 감시 장비로 이제 폭음을 청취해서 낙탄하는 연기를 이렇게 관측을 했다 그러는데 어제까지 보고는 이제 탄착 지점이 일부 식별이 돼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만 이제 마지막 제가 인식을 했는데 예. 아직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식별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점 사격은 이제 대포병 레이더가 포착하면 예. 그것을 사격한 그 원점 지역에 대한 재원이 그대로 이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해설이라고 봅니다. 그걸 수정해서 뭐 다른데 일부러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원점 타격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백 의원님께서도 이 현역으로 복무하실 때 이 북한의 도발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네. 과거 북한의 도발 예를 들자면은요, 총 쏘고 뭐 일개 소대 정도 들어 총 쏘고 올라오고 이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처럼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측에 공격을 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몰래 온 적은 있겠죠. 몰래 온 적은.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형 사격을 해서 적 GP를 완전히 박살낸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상황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포탄이 떨어진 적은 처음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GP에 들어오는 것들이 직사하기 정도이기 때문에 네. 포탄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도 제가 파악을 아직 완벽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만은 포탄이 떨어진 경우는 드문 사례죠. 없는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예. 네. 그리고요. 네. 김정은이가 지금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지금 군사적 긴장이 지금 상당히 고조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쟤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6.2mm 평사포하고 고사총을 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어떤 그 대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조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이렇게 지금 군사적 수위를 자꾸 높이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북한 체제가 완벽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부가 좀 불안하다는 증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부 단결용으로도 일부 쓰고 또 향후에 이제 남북 대화를 언젠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리한 고지도 점령하고 또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화 분위기 촉구를 아마 정부의 여론이 아마 높아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남남 갈등도 유발하고 몇 가지 김정은의 노래는 그런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남 갈등까지 다 생각을 한다. 그렇죠. 자, 그것은 굉장히 지금에 있어서 이 접근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북한이요. 지금 당장 그죠? 걔들이 우리가 먼저 사격을 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직 자기 내가 김양건이가 포 쏜 다음에 우리 측에 이 편지까지 보냈다는데. 네네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걔들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예. 또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또 믿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네. 그 시간별로 하면 되지. 5시에 통지문을 김양건이가 우리 측에 해서 해가지고 지금 사태는 수습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일을 벌여놨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통문 내용을 제가 지금 제가 보고받기는 예. 그 사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전통문이 아니고 예. 긴장을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다? 누그러뜨리자 하는 어떤 그런 화해제스처의 전통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습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있는 걸로. 그러니까 수습이라는 지금 건 뭐 결국은 이제 대남 서로 심리전들이 지금 양쪽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습할 의향이 있다. 예,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수습하자. 이런 걸로 이제 보여지네요. 그거는. 참 정말 근데요. 의원님. 지금 북한이 뭐 48시간 내일 오후 5시까지 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중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네, 그렇다 보면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그 철저한 대비 태세를 아마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봐요. 북한이 도발을 또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죠. 뭐 적의 도발이라고 하는 건 중단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예. 뭐 어떠한 새로운 도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대비를 해야죠. 성동격서 이걸 쟤들은 잘 활용하잖아요.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이용할지 모르거든요. 또 아울러서 이제 남북 간에 대화 노력도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서도 계속 물밑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또 남북 대화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봐야죠. 근데 그 물밑 대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거는 나름대로의 물밑 채널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안타깝죠. 지금 물밑 채널이 거의 지금 없어진 상태. 글쎄요. 그러니까 물밑 대화가 불가능하다 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걸 시도하고 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지금 뭐 남북 직통 전화도 지금 끊기고 예. 또 물밑 대화도 없고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막 긴장감만 계속 고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군사적 대응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부가 이제 그런 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노력을 뭐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예. 뭐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앞으로 우리 군 그리고 지금 미군도 상당히 좀 뭐 귀대 명령도 떨어지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네. 지금 이 국면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물밑 대화도 물론 필요하다. 근데 지금 당장 그 없는 게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 기싸움인데요. 예. 우리가 뭐 그렇다고 그래서 군사적 대비 태세나 적의 사소한 도발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데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또 다른 방향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화의 분위기를 또 촉진을 시켜야죠. 근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실제로 이러한 분위기가 뭐 작으나마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어제 이제 지역구에 내려가 보니까 예.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응징 이걸 좀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그래도 이것이 빌미가 돼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건 정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예. 이게 참 어렵죠. 그런데 지금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안함 폭침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연평도 포격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때 우리의 대응이 너무나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게 수시로 도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복에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놔야 북한이 계속 장난질을 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부 동의합니다. 이번 그래서
특히 이번 지뢰 사건이 난 뒤에 예. 국민 여론이 그게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좀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응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사실은 그 고려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또 그 국지 도발을 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 이것은 애교나 그다음에 정치, 경제 이런 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 강하게만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다른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예. 그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국민 지금 정서를 우리가 정말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예, 현명한 판단을 정부에서 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백군기 의원과 같이 이 군 사성장군 출신의 군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정세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군이 또 군의 사기를 좀 올려줘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물론 뭐 하다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 자꾸 군을 그거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져요. 예. 그래서 군의 사기를 올리는 방안도 우리가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하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사성장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알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지금 8시 33분 5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구간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천호대로 광장 사거리에서 아차산역 쪽입니다. 하위차로에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 지체되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가 앞서 분당 쪽으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나서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청담대교 북단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장진아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성산로 도심 쪽으로는 성산 2교에서 연대 앞 삼거리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신촌로 도심 쪽으로 창천 삼거리에서 신촌 기차역, 이대역에서 아현교차로 구간 각각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통일로가 도심 쪽으로는 녹번역에서 서대문역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는데요. 서대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여파도 받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인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금융시장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발 그 주가 폭락 사태, 뭐 여기다가 북한 도발까지 있어요. 이거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치는요. 그 어제 그 포격 사건 이전에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예. 그 현재 말씀하신 미국 금리 그리고 중국발 악재 여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24.83포인트 내림 1914.5로 거래 마쳤고요. 연중 최고점인 2173.41포인트 생각하면 11.91% 하락한 수치입니다. 코스닥도 13.84포인트 하락한 656.71. 연중 최고점은 그 782.62%포인트였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거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미국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지수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국제 전문가들이 이제 위안화의 그 추가 평가 절하 가능성도 또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이제 북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환율 변동성, 증시 추락 증폭시킬 거라는 우려가 아주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건 투자 심리의 위축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연평도 포격대 지난번에 이거 네. 비교해서는 어떤 양상일까요? 이게 사실 그 어제 딱 벌어지고 오늘 증시에 이제 밖에 열릴 거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겠지만 예. 과거 북한 도발 사건 때 금융시장은 이제 일시적으로 출렁거렸을 뿐 장기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사태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예. 실제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에도 국내 증시가 악화됐다가 그만 다시 회복됐었거든요. 예. 근데 일단 최근 대외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포격이 전체적인 이제 그 불확실성이 더해진 데다가 남북 양측 간 충돌이 더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예전보다 훨씬 더 악재가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연평해전이나 그 대북 이슈가 일시적인 이제 영향밖에 미치지 않게 되었는데 이미 시장이 대북 리스크를 여러 번 겪으면서 일시적 영향을 받는 것이 내성화된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부를 만한 구조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측한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예.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외국인 자금의 이탈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대북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로 이제 떠오르면서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는 외국인들을 이제 등 떠미는 역할을 한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지금 계속 외국인들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8월만 들어서도 1조 4,300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이게 외국인 증시 이탈을 자극하는 가운데 이 대북 이슈, 이번 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과거 사례 봤을 때는 대북 이슈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이 사태가 얼마나 더 갈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추가 자금 이탈 얼마나 자극할지 오늘 증시 문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요. 그 개성공단에서 필요한 인력, 저는 이 필요한 인력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 불필요한 사람이 왜 개성공단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정부는 필요한 인력 이외의 인력의 개성공단 입출 경우 지금 금지한다.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는 그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우리 측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 입출 경우 특이 상황 없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그런 새벽 뉴스가 나왔으니까 필요 인력이라는 게 기계가 돌아가는데 최소 인원이겠죠. 그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이런 불안정성이 얼마나 갈 것인가. 특히 이제 애매한 게 그 김영건 노동당 비서가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 이 말을 붙이면서 애매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분명한 거는 이 상황이 그 남도 북도 이렇게 대결적 자세로 계속 가면 서로 좋지 않다라는 거 분명한데 손해는 우리가 더 크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외에서 그냥 계속 대서특필하고 있거든요. 예. 어제 체크해 보니까 AP통신, 미국 CNN, 중국의 그 인민일보 자매지 한구15, 예. 홍콩 봉황마 모두 타전하면서 외국인들 공포가 굉장히 이렇게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8시간 안에 뭐 잠잠해질 것인지 더 악화될 것인지 예,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1,190원대 진입이 유력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월요일 날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이번에는 지뢰에 의한 북한의 포격 도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앞으로 그리고 남북관계 어떻게 진행될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안보전략연구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놀라셨습니까? 예, 사실 제가 대통령의 그 중국 방문에 대해서 방송에서 대담하러 나갔는데 이 뉴스가 그때 막 속보가 막 나와서 이 얘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의 중국 방문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그렇죠.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이 쭉 얘기를 어제 오늘 좀 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 군 대응이 잘했다 못했다 지금 이거를 논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공기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을 믿고 우리 군의 사기를 지금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북한이 우리 측의 확성기 방송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협박을 계속했었는데 결국은 협박이 이제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거는 북한의 전형적인 어떤 수순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네,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안보 전문가들 거의 대부분이 확성기에 대해서 조준 타격하겠다라고 계속 북한이 얘기했지만 그건 허풍이다 대부분 보셨는데 사실 이런 지금 직접 가격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도발의 군사적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예. 과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좀 더 엄중하다고 이제 보고요. 물론 어저께 포격은 조준 사격이 아니라 야산에 한 발 쏘고 그 다음에 인적이 드문 곳에 인명살상을 일부러 피하는 듯이 무력 시위를 한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한 5배 이상의 응전을 한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인명살상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에도 인명살상을 일부러 안 내려는 듯이 이제 보복 사격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여기에 흥분해서 감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조준 사격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준 사격을 했는데 그게 빗맞은 거 아니에요? 조준 사격이 아니라 첫 발은 DMZ 그러니까 MDL이라고요. 군사분계선에서 3km 이남이니까 아예 DMZ가 아니라 우리 영토 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비무장지대 그 안에서도 영토는 영토죠. 예. 물론요. 예. 근데 두 차례 다 엄격한 군사협정 위반, 휴전협정 위반을 한 엄청난 도발이지만 그들이 본래의 목적은 확성기를 마치려는 게 본래의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부러 안 맞췄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수순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고도로 김정은의 지시에서 모든 게 다 의도된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양건이 1시간도 안 돼서 그렇죠. 통지문을 보내서 이 사태를 수습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결하자는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이 이미 북한의 중앙에서 다 알고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에서 우발적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전혀 우발적인 건 아니고요. 예. 이거는 다 의도된 하나의
종합기획 작품이다. 김영철이나 리영길 참모장 이 다 최근에 그 북한 그 금수산 태양공전 참배에도 다 불참하고 다 이런 거를 뒤에서 모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우리도 이 일일비하거나 감성에 대한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 대북 전략과 맞물려서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이 점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지금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저는 봅니다. 최대한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북한이 48시간이라는 시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내일 오후 5시까지인데 우리 보고 확성기 방송하지 말아라.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48시간 이후에 우리는 군사행동에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 홍 박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48시간 이후에 어떻게 나올까요? 당장에 뭐 확성기를 향해서 바로 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점을 우리가 알기 매우 어려운 또 다른 형태의 기상천외한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우리는 굉장히 더 피곤하고 정말 준전시 상태로 긴장된 국면을 계속 보내게 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하기 전에 금년 초에도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얘기하기를 한미연합 훈련하지 않으면 고위급 회담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요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확성기 방송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우리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북한이 듣고 나서 한미연합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반응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냥 그럽니다. 예. 제가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만약에 그 한미연합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뭐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예. 그렇다면은 북한은 핵 개발을 잠정 중단이 아니라 역으로 몇 년 동안 개발을 중단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주면 우리도 한미연합 훈련을 이 한미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바로 임박해서 중단할 수는 없고 그 횟수를 줄인다거나 조정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대화에 저는 또 다른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의 경우에 말씀드린다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군사행동으로 나가겠다 지금 북한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딱 일거에 그냥 이거 무시하기보다는 그렇다면은 지금 48시간 이후에 어디에서 군 당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끼리 만나자. 그러나 회담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확성기 방송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회담을 하는 중에는 잠시 중단해주겠다. 철거는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회담을 하는 동안에는 일단 확성기 방송은 잠정 중단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열어가면서 공수양면으로 북한을 압도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상황을 봤을 때 그러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북한의 추가 도발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으로서는 한미연합 훈련 기간 중이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자기네들이 얘기한 그대로의 행동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천안함 폭침 이후에 우리가 바다를 주시해서 보니까 요번에 뭐 지뢰로 옮겨서 우리에게 도발해오고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전혀 겁쟁이들이니까 전혀 확성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도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했단 말이죠. 그러나 확성기를 마치지는 않으면서 우리에게 위험만 가했습니다. 따라서 요번에는 뭐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이고 또 다른 형태의 많은 도발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더 취약점이 많잖아요. 예. 우리 수도 서울도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내에 있고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만약에 북한이 인천공항 앞바다에 인명살상은 하나도 아니면서 위협사격을 한 10발 정도 했다고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보복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대응적으로 북한에게 이 상응한 보복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인명살상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우리도 뭐 북한의 남포 앞바다에 수십 발을 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공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맨날 오고 다니잖아요. 그 아마 운항이 다 정지될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받을 테고 거기에 상응하는 북한의 피해는 우리가 뭘로 보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취약점이 훨씬 더 다방면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강의 대응은 우리가 그 임전무태의 정신도 가져야 되고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대해서 항상 빈틈없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그건 뭐 기존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한 거지만요. 그러나 대화의 끈도 항상 놓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북한도 지금 엄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꼬리를 내리고 체면은 조금은 세우면서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 것이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UFG 훈련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전문가들은 이게 예를 들면은 키 리졸브 훈련 같은 거하고 다른 이유가 을지 포커스 이 가디안 연습이라는 거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위주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군 전투 병력이 한반도에 오거나 항모가 배치되는 그런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도발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발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요번에 과거에 비해서는 좀 빨리 대응하고 상당히 한 최소 5배 이상의 보복 응사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충분히 확성기에 대해서 그들이 조준 타격하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항상 비상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한 24시간 내에 우리가 아무 행동 북한이 원하는 걸 안 해줘서 또다시 도발해 온다면 이 확성기에 대한 조준 사격보다는 또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전 더 훨씬 크다 이렇게 저는 보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대응하기 힘든 구석을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것만 계속 연구하는 집단이 바로 북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우리는 대한민국 수도가 너무나 휴전선에서 가까이 있고 또 우리의 번영이 북한의 20배 최소한 20배 이상이기 때문에 취약점이 도처에 있고 우리는 인명에 대해서 한 명의 인명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뭐 수백 명이 살상돼도 김정은은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그런 천면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취약성을 더 지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능력도 많아야 되고 더 빈틈없는 정신자세도 가져야 되지만 가능하다면은 서로 간의 교전이나 이런 군사적인 문제, 군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새롭게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가져보는 게 그런 길은 항상 열어놓으면서 최대한의 임전무태의 태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안보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저는 어릴 적에 그 서울 사직동 근처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밤 이 굉음을 일으키는 폭죽 같은 현상을 목도했습니다. 이때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그건 폭죽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그날을 121 사태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전쟁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도 대학생 자식을 2명이나 두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식들 그리고 우리 세대들은 아직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나 이 두려움의 노예가 돼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자식, 손자에게까지 물려줄 그런 두려움은 이젠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